보일보일고사 3월 거 90점 이상 나오는 거는 초등학생들이 나올 경우가 꽤 많죠. 그리고 모의고사는 너 풀어본 적 있니? 물어보잖아요.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지표로 좀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간거가 됩니다.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솔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땡그리 엄마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초3 남자아이를 기르시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표로만 영어를 진행하셨고요. 그 Reading N을 한 1년 정도 구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교육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매일 영어 원서를 한 2권 정도 읽는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준은 어떻게 되냐? 그 AR 2점대 중반 정도의 책을 혼자서 읽고서 한 80% 90% 이해할 수 있는 단계다. 그래서 혼자 책을 막 읽다가 재밌어 웃고 막 이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초3 정도면은 AR 한 3점대 정도는 읽어야지 평균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약간은 불안하고 약간은 놀라고 이런 감정이 생기신다고 해요. 그래서 청사진을 좀 그려달라는 요청이신데요. 만약에 고등 가서 한 수능 한 2등급 정도 받는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 초3 때는 어떤 거 정도를 읽어야지 수능 2등급 정도 점수가 나올까? 이 질문을 먼저 하셨어요. 책을 읽는데 깔깔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약간 책을 즐기는 느낌이 난다. 이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슨 AR 지수를 읽는지 그거보다는 지금 아이가 책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집중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하도록 해주시면 돼요. 3점대로 안 올라가도 됩니다. 아이가 집중해서 즐길 수만 있다면 그 순간순간이 아이의 실력을 지금 늘리고 있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지적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식을 습득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 태도를 만들어가는, 즉 책을 읽는 게 얼마나 긍정적이면 나중에 글을 읽는 것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게 유지가 되고 그 경험이 나중에 공부할 때 시련이 오게 되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unscramble sheet이라는 걸 이용해서 요거를 이제 라이팅 공부를 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기는 좀 힘들어요. 인내심을 많이 요구하는 글쓰기 방법입니다. 오히려 마음대로 네가 생각하는 거 적어, 어저께 뭐 먹었는지 적어, 이런 거는 좀 할만해요. 그리고 막 그림도 막 그려가면서 해도 돼, 막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가 좋아하고 잘한다면 진행해도 되지만 제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요거는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은 AR 2점대 책만 읽어도 그 실력이 많이 늘어요. 그래서 굳이 단계 같은 거를 높이려고 안 하셔도 된다. 되려 지금은 이제 준비가 안 되는데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높은 단계의 책을 막 자꾸 들이밀면은 그때부터 책이랑 멀어지고 사실은 몰입도 깨지고 이런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고등 가서 수능 2등급 받는다는 기준으로 뭐 초3 때는 어디까지, 초6 때 어디까지 그런 기준은 없다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 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중요한 지표는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어떤 태도로 책을 읽냐.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지표로 좀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간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지표인 아이의 그 책 읽는 태도라든가 집중도에 집중을 하시면 그거를 통해서 아이의 실력이 따라올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초3 때 보통 AR 3점대가 되어야 평균은 하는 거다. 이거는 미국 평균보다는 높을 것 같아요. AR 지수 3이잖아요. 미국 공교육, 특히 공교육, 사교육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받는 공교육 그 환경에서 AR 지수 3점대를 잘 이해할 수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절반 이상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해가 썩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에서 제시한 기준을 못 맞춰요. 미국 아이들이. 특별히 초등학교 때는 좀 난데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 되잖아요. AR 지수 12짜리를 일반적인 아이들이 12학년 애들이 읽냐, 제대로 읽을 수 있냐, 못 읽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 자체가 너무 높다. 그래서 이게 평균이 어디 평균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평균은 아닌 것 같고 미국 평균도 이거는 아니에요. 밀키웨이 8319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청담어학원을 다니다가 학원 사정으로 이제 폐업을 하게 됐어요. 한 5개월, 6개월 정도 이제 영어를 쉬고 최선 어학원을 다녔으나
이제 학원 숙제를 전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다니다가 이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서 읽기는 이제 폴리를 어렸을 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다가 청담과 학원 연계되는 두꺼운 책을 조금 읽었고 집에서는 이제 4점대 후반 이제 워드 카운트 한 1000 정도 되는 거를 매주 4권 정도 읽고 있습니다. 학원을 관두고 나서 원서를 좀 더 읽혀야 된다는 생각으로 불안한 마음도 들고 해서 과외 선생님을 한번 찾아서 아이 수업 의뢰를 했더니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결과를 봤더니 이제 57점이 나온 거예요. 원서 4점대 후반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제 좀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의견을 좀 구해보니까 그 리딩서만 해가지고 모의고사 1등급이 나온다 이런 말씀도 또 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해야 되나? 원서를 4점대 중반 뭐 이런 책을 읽는데 고1 3월 모의고사 요거가 57점이 나오냐? 안 나와요. 이 점수보다 한 20점 더 받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아이가 특별히 문제 같은 거에 서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한 70점대 이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지금 읽고 있는 책 수준이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너무 어려울 수가 있다. 이 책 수준이 어려웠을 때 아이들이 대체로 느끼는 거는 이거 공부한다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서 읽기가 원래 갖고 있는 힘이 약해진다. 아이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모의고사 3월기에 57점이라면은 아마 이럴 거예요. 자기가 재밌어하는 거 책을 많이 읽혀주시면 돼요.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 지금부터 모의고사,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잣대로 움직인다. 위험해요. 이 잣대로 움직이면은 당장에 점수를 뭐 어떻게 끌어올리려고 요령 같은 거 익히는데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요령은 말씀드리면은 2달 정도면은 상당히 익숙해져요. 나중에 가서도. 그거는 한 뭐 중3 정도에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고1 정도 모의고사는 사실은 요령이 딱히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보는 건 뭐냐면은 고1 모의고사 3월 거 90점 이상 나오는 거는 뭐 초등학생들이 나올 경우가 꽤 많죠. 네. 그런 경우에는 한 5점대, AR 5점대 책만 잘 읽어도 90점 이상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너 풀어본 적 있니? 물어보잖아요.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 풀어봤어요. 이런 애들이 상당수거든요. 맞아요. 그게 바람직한 구도예요. 문제풀이 요령 이상의 것을 원서에서 많이 습득하고 문제풀이 능력도 뭐 이 정도 고1 3월 모의고사 정도까지는 해결이 가능한 거를 원서를 통해서 습득을 한 거거든요. 그런 구도로 가야 된다. 지금부터 점수쟁탈전에 돌입하면은 요령 중심, 단기간 성과 중심으로 이게 아이가 전환이 돼요. 이게 망가지는 이유예요. 제가 많이 목격하는 건 그거예요. 학업 관련 카페에다가 올렸더니 네. 단어 외우고 리딩서 안 하고 문법 공부 안 해서 이런 점수 나온 거다. 영어 기초 실력을 더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시기에 고1 모의고사 봐서 뭐 1등급 점수 나오는 거 이거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잘하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대체로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는 애들은 굉장히 적어요. 비율이. 이 초등학교 시기에 상당히 높은 성취를 이룬 애들은 말 그대로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거든요. 되는 방법을 하시라. 확률이 높은 방법을 하셔야 돼요. 댓글 저기 카페 들어가서 누가 남기는 거는 사실이긴 할 건데 그거는 그 전체적인 뭐 통계적인 거나 학습 전반적인 상황 같은 거를 고려하지 못한 거일 수가 있어요. 한두 케이스, 지엽적인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실 것 같으면은 그런 카페에 아예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두 케이스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음 사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지배 예약청자 흰당나귀입니다. 책으로는 이제 드래곤 마스터를 청동으로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했는지 청동의 경우를 들어보면은 유학하여 우리말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묵독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아직도 청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영어학원을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동네에 좀 평판이 좋은 종합 영어학원이 있어서 거기서 레벨 테스트 봤는데 레벨이 좀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육 방법에 의문이 드신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뭐 문법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정관사, 부정관사, 3인칭 단수의 일반 동사 형태 이런 것들을 쪼개서 외우고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 시험 같은 경우에 의문이 드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beautiful을 이게 한글로 예쁜이라고 적었는데 이걸 틀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렇게 적어야지 맞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맞는 걸까? 일단은 제가 그 학원을 못 다녀봤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뭐 자료를 받아서 뭐 파악을 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만 갖고는 저희 집에는 안 보내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배우는 게 뭐 관사, 정관사, 부정관사 이런 식으로 배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배우겠죠.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 3학년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이거는 실은 관사 파트는 성인도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예외가 너무 많아요. 특히나 관사는 이론으로 하는 거는 진짜 부분이고 엄청 그 관용어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경험이 많이 필요한 예, 거죠. 예, 예. 많이 접해서 음. 인풋을 늘려갖고 습득하는 파트가 이런 건데 이런 거 이론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하는 거 자체가 특히나 이 나이 또래에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방법이다 생각하고요. 단어 뜻 같은 거는 저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의도해서 beautiful을 예쁜이라 쓴 거를 엄밀함이 약간 떨어진다 해서 틀리게 했다 하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더 안 보낼 것 같아요. 예쁜 돼요. 그죠? 특별하게 뭐 잘못된 게 아니죠. 예. 그리고 한국어랑 영어는 완전히 100% 일치하는 단어들이 별로 없어요.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 매사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커버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은 저는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학년 아이한테 한글 해석의 정교함이랑 구조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아이들한테 구조화가 필수적인 문법 같은 거를 가르치는 거를 계속 해야 된다 하면은 저는 제 아이는 안 보내요.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여름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이 5학년 남자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원서 읽는 것들을 보면은 뭐 Number the Stars나 원카, Lemonade War 이런 것들을 읽으신다고 합니다. 학습 이력을 보면은 7살 때 영어 유치원을 다녔었는데 라이팅 숙제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이후로는 대체로 원서 읽기를 중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어권 교육 경험이 있으세요. 한 2학년 때 1년간 미국에서 살으셨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고민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아이가 글 쓰는 거를 싫어해서 스펠링도 많이 틀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에 보게 되는 쓰기 문제에서 발목이 잡힐까 걱정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글쓰기는 거를 지금 싫어해요. 스펠링도 많이 틀려요. 근데 만약에 여기 스펠링 얘기하잖아요? 그럼 글쓰기 더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펠링을 거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스펠링을 잘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이가 갖는 순간 이제 라이팅은 싫어집니다. 스펠링이 틀려도 돼. 아이가 얘기를 하면 나 이거 스펠링 자꾸 틀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연습하고 하면 좋아진다. 지금 네가 노력을 해도 되는데 지금 꼭 할 필요 없다. 이 정도 의견을 견지하시고 아이가 얘기를 안 한다 스펠링을. 그럼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마음대로 써라. 그리고 아이가 좀 썼어요. 그러면은 쓴 것 자체에 어떻게 보면 아이의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아이를 지도하면 라이팅을 싫어하는 게 좀 적어질 거로 보이고 그리고 저라면은 제가 쓸 것 같아요. 아이를 앉혀놓고 자 엄마 글 쓰는 거 한번 보자. 제가 쓰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저도 실수한 거나 뭐 잘못 쓰는 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글을 쓰는 게 뭐 이런 거다. 뭐 실수도 하고 쉽지가 않고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거를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좀 자신이 없으시다. 애가 글을 썼는데 그 스펠링 따질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지금 상태는 좋습니다. 영어랑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책 지금 읽는다고 하면 책 읽는 거에 집중하시고 글쓰기는 좀 나중에 미뤄두고 하셔도 좋아요. 지금 보면은 느낌이 아이가 이 학습 감정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쓰기에 있어서 특히. 왜 그럴까? 실제로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실제로 이제 봤었던 흔히 말하는 영어 유치원 아이들 중에서 어떤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은 문단을 안 썼어요. 무조건 5문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문단 시작점에 P1, P2 이걸 쓰더라고요. 글자를 P3, 4, 5 이거 다 써요. 그리고 그 템플레이트라고 하죠.
Today in our fast changing worl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는 날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뭐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 무조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글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 템플릿 같은 거를 주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실은 이 연령대에 안 맞거든요. 그런 글쓰기를 하는 게 흔히 말하는 오문단 쓰기는 대부분 이제 적합한 글이 논리적인 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애들인데 그런 논리적인 사고 자체를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 애들한테 이거를 주입을 시킨 결과일 수가 있다. 지금 이제 학습 감정이 좀 망가진 게. 이때 지금 라이팅이 안 돼가지고 중고등 때 발목이 잡힌다던가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죠.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어렸을 때 많이 써본 애들이 또 잘 써요. 그건 사실인데 글 쓰는 거는 사실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글을 잘 쓰는 것이고 글을 잘 지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몸속에 떠오르는 거는 이거를 이제 실마리를 풀어가는 거는 아이가 쓰는 무엇이든지 소중하다. 이 마음이 있으면은 풀릴 거라고 저는 뭐 봐요. 이게 너무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게 그 디테일은 어떻게 컨트롤이 잘 안 되거든요. 이제 뭐 어머님의 지식이라든가 그 영어 실력이라든가 이거에 달려 있어요. 디테일은.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먹힙니다. 선생님이나 저기 어머니께서 글을 읽는 사람이 지금 이 글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아이는 글에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또마미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지금 현재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고 여자아이예요. 6살 때 6개월 정도 영어학원을 다닌 거 외에는 영어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매일 자기 전에 한 2권 정도 영어 원서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한 40분 정도 하루에 읽어주고 있고요. 알파벳도 잘 모르고 쉬운 단어도 잘 모르다 보니까 책 읽어주면서 영어 책 읽어주면서 해석도 얘기해주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언제까지 해석을 해줘야 될까 그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해주는 게 또 영어 실력 향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해하십니다. 이제 일단은 배경으로 먼저 말씀드릴게 제가 최근에 영어 학습 방법 기저에 깔려 있는 언어학 이론 그 영상을 한번 촬영했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이 책 읽기 방식의 대표 주제가 그 스티븐 크래션 교수님이신데 네. 이분은 I+1이라는 거를 핵심 개념으로 가져가요. I+1 소화할 수 있는 거보다 약간 더 도전적인 거, 음... 조금 더 도전적인 거라고 해서 네. +1이에요. 아, 살짝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책을 읽을 때 해석을 요구하는 거는 +1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책 수준은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해야 될 거는 그림만 갖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책을 읽어야 된다. 아, 그러면은 아이 스스로 읽을 거예요. 음.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어려운 걸 읽으니까 아이가 혼자 해서 감당이 안 되는 인풋을 접하게 되니까 아이가 자꾸 해석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세팅을 바꿔야 된다. 책 자체를 난이도를 확 낮추고 스스로 읽게 하면은 혼자 읽기가 될 거예요. 오늘도 소중한 사연들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